일단은 고민하는 핵심은 이거거든요. 내가 이제 미국 주식을 계속 할지 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지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드려보면, 오늘도 구독자분의 사연을 선정해서 방향성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이버 닥터부자아빠 카페에 오시면 부동산 상담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채택해서 방향성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만 33세 신혼부부가 닥부님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저희는 만 33살, 29살 내년 4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때 싼 월세를 구해 서울 동작구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95만원인 2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는 없고 순자산 8억 원은 전부 주식과 암호화폐, 적금 등의 투자 중에 있습니다. 미국 지수 위주로 투자를 꾸준히 해온 덕에 자산은 연 10%가량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다만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자산에 추가하고 향후 육아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매수를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현재 부부 합산 순자산 8억 원 수준으로는 현실적으로 관악구나 수지구청역 근방 20-30평대 아파트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 급직한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고 향후에 보다 좋은 매물로 갈아타기가 가능할지가 걱정입니다. 향후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10년 이내 분당 또는 반포 등으로 입주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급지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관악구에 입주를 해도 향후에는 광명, 신길의 신축이나 상도 정도밖에 갈아타기를 할 수 없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또 차라리 미국 주식 등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지 고민도 됩니다. 또 이분이 자산하고 소득을 적어주셨는데, 미국 주식에 약 6억 3천, 주택 청약에 2억 5천, 비트코인에 5천, 예적금에 4천, 월세 보증금 5천, 도합 순자산이 8억 정도 되는 신혼 부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세전 1억 7천 정도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목표는 향후 5년 이내에 순자산 20억 달성 후 분당 서현, 순회, 정자 등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흑석이나 반포 등의 상급지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분의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30대 초반에 예비 신혼부부께서 사연을 주셨고, 세전으로 한 1억 7천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 손자산이 적지는 않은데 목표도 보면은 5년 이내에 이제 분당을 가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흑석이나 반포 등의 이제 상급지를 이동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몇 가지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질문하시는 거에 이제 답변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은 고민하는 핵심은 이거거든요. 내가 이제 미국 주식을 계속 할지 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지도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10,000명 정도 넘게 그동안 상담을 했거든요. 대면도 했고 이제 온라인도 해봤는데, 특징적인 거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나의 자산의 총 비중이 5억이 조금 안 되시는 분일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반면에 자산의 비중이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금융자산 비중은 많이 줄고요. 반대급부로 부동산 자산은 기하급수로 좀 늘어나거든요, 비중이요. 이거는 제가 뭐 부동산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지표의 오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통계 데이터로 확인도 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2025년 KB 부자 리포트를 보더라도 본인이 어떤 순자산이 한 50억 초과 100억 이하이신 분들은 부동산 비중을 한 53.9%를 보통 가져가고요. 금융자산은 한 33% 비중을 가져가요. 근데 자산이 이제 100억이 초과가 되면 부동산은 거의 한 57%에서 60%로 늘어나게 되고요. 금융자산은 오히려 더 줍니다. 한 29%대로 더 줄거든요. 근데 자산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금융자산 비중을 오히려 더 준단 말이에요. 지금 순자산이 거의 7억, 이제 8억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억 정도가 이제 근접해 있다 보니까 주식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제 고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추가적으로는 미국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세금적인 측면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250만 원은 공제되고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 양도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안 나오지만은 아마 27년도부터는 양도세가 22%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부동산,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2억 이하는 사실 세금이 하나도 없죠. 12억 초과가 되더라도 장기특별공제가 최대 80%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내는 양도세 자체는 거의 0에 가깝게 수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봤을 때도 좋은 지역들이 많이 양극화가 되고 그런 지역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사실 이런 세금적인 측면에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1주택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빼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 지수 위주의 투자죠. 그래서 자산이 한 10%가량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주식이 10% 수익을 지속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상급지 부동산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상급지 부동산 중에서 반포를 목표로 삼으셨기 때문에, 반포에 있는 레미안 퍼스트 35평이 1년 전에는 한 40억대 초반이었거든요, 시세가. 근데 현재 실거래된 거를 보면은 한 55억 2천까지 거래가 됐고, 호가들은 막 59억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1년 사이에 오른 폭이 거의 이제 30% 이상 올랐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가 되진 않고, 주식에도 들어가는 돈보다는 사실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은 레버리지가 포함해서 수익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률로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주식하고는 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부동산에 우리는 또 거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관악구나 수지구청역에 아파트를 사겠다. 왜냐면은 부부 합산으로 순자산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되니까 우리 대출 규제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을 내가 해서 계속적으로 10% 이상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관악구나 수지구청역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관악구나 수지구청역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상승률이 10%가 되지가 않아요. 한 6%에서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미국 주식 투자를 잘해서 10% 계속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미국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관악구나 수지 정도는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관악구나 수지구청역이 반포나 이런 지역보다 수익률이 낮냐면은 돈의 흐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돈의 흐름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악구나 수지구청역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하급지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가지 않아서 상승률이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 중급지 이상 되는 지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부자들의 어떤 돈의 흐름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년 이내에 분당을 가서 순자산이 2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순자산을 이렇게 쭉 보면은 7억에서 8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도 분당 일대를 갈 수가 있거든요. 예시로 들면은 뭐 정자동 일대도 리모델링 단지가 있고 매매 금액이 한 10억 내외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애 최초이기도 하면은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갈 수 있어서 10억 정도 되는 거를 사게 됐을 때 해당 단지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5년, 6년 정도면은 순자산을 내가 20억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라도 분당을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목표를 말씀을 하셨는데, 흑석이나 반포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흑석 같은 경우하고 반포는 시세 차이가 크죠. 흑석은 지금 시세가 한 30억 정도 하고 반포는 대부분 다 6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조금 다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소득이 사실 낮은 건 아니거든요. 1억 7천이니까 30대 초반이니까 당연히 소득은 올라갈 거라서 연소득은 뭐 2억도 넘어갈 거예요.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분당을 갔다가 그 다음으로는 이제 흑석 정도는 제가 봐도 아주 어려움 없이 갈아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투자는 잘 하셔야 되겠죠. 주식 투자도 앞으로 잘 하셔야 되고 부동산 시장 흐름도 계속 보셨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흑석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반포 이상을 가려고 하면은 현재 근로소득으로만 유지해서는 반포를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더 많이 증가가 돼야지만 갈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보유세가 워낙 큽니다. 반포에 60억대 한 채를 갖고 있으면은 보유세가 거의 한 3천에서 4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자산 형성은 될 수 있겠지만 이걸 버티는 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려는 목적지나 이런 부분들도 상급지 이동을 목표로 하시는 건 맞는데, 정확한 금액하고 그 자산의 이제 보유세까지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주식 충분히 좋은 건 맞는데 KB부동산의 이제 부자 리포트를 좀 보더라도 자산이 좀 증가할수록
대부분 이제 부동산의 포트폴리오가 증가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상 봤을 때는 우리가 중급지 이상의 부동산 한 채 정도, 그리고 이제 실거주를 했을 때 비과세 요건, 그리고 장기특별공제도 워낙 좀 파워풀하기 때문에 주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